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기출문제를 2020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9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에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시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될 텐데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경로에 맞춰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감독관의 주의사항 없을지라도 주기적으로 본인이 직접 저장을 하시고요.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글꼴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이 없다면 기본 설정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글꼴이나 색상의 경우에 지시가 되어 있다면 언급되어 있는 색상, 똑 떨어지게 빨강, 파랑, 노랑이라고 하는 색깔 값을 정확하게 찾아주셔야 되겠죠. 용지는 A4 용지 사용하시면 될 텐데요. 용지의 여백이 지시가 되어 있군요. 왼쪽과 오른쪽은 11, 위쪽과 아래쪽, 머릿말과 꾸릿말은 10입니다. 이미지를 삽입하실 때도 경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정확히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전체 3페이지 작성하는 건 알고 계시죠? 첫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1, 2라고 하는 번호 표시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3, 4라고 번호를 표시해야 됩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번호를 표시하지 않는군요. 쭉 타이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의 경우에는 도형을 그리거나 그림을 삽입하는 문제인데요. 개체들을 이리저리 옮길 때에 편리하도록 묶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꼭 그 친구들을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에 보시게 되면 묶기를 사용했을 때는 0점 처리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묶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나하나 선택하셔서 복사하거나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페이지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열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백이 좀 넓게 잡혀 있어요. 용지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쪽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가장 왼쪽에 편집 용지가 보여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A4 용지가 세로로 서 있는 건 맞지만 이 친구의 여백 값이 널찍널찍하게 잡혀 있죠. 위쪽과 아래쪽은 10이라고 했고요. 왼쪽과 오른쪽은 11이라고 했으니까 그 값들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설정하고 나오시게 되면 이렇게 여백이 좁아진 거 확인이 되시나요? 페이지는 3페이지가 필요하니까 미리 페이지 구분을 해놓도록 할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번호 1번 엔터 쳐서 구분을 좀 할게요. 2번이라고 번호들을 넣어놓도록 할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치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3번 공간 확보하시고 4번 컨트롤 엔터 치셔서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되 세 번째 페이지는 문제 번호를 넣지 않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첫 번째 1번 문제의 경우에는 스타일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타이핑을 쭉 하셔서 거기에 맞게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작업하시면 되겠죠. 1번 밑에다가 커더 두시고 타이핑 하도록 하죠. 글씨를 다 입력하고 나면 글자들을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거기다 대고 오른쪽 버튼 스타일이라고 찾아주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많은 스타일이 있지만 우리는 새로 만들 거니까 왼쪽 아래에 있는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주시면 될 거고요. 이름과 그 문단 모양, 글자 모양을 그대로 찾아서 넣어 주시면 되겠죠. 스타일의 이름 주겠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영문 이름에다 넣으시면 곤란해요. 스타일의 이름에다가 정확히 넣어주시고요. 문단 모양 단추 누르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왼쪽 여백 값을 주시면 되겠죠. 문단 아래 간격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모양의 경우에도 역시 글자 모양 대화창을 띄우셔서 글꼴, 한글과 영문의 경우에 글꼴이 서로 다른데요. 그럴지라도 크기와 장평, 자간의 경우에는 같은 값을 가지니까 숫자 값들 먼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10이고요. 장평은 95, 자간은 5입니다. 글꼴에 대해서 대표로 잡혀 있는 거를 한글이라고 골라주시게 되면 그 글꼴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궁서를 찾도록 하죠.
영문의 경우에는 도둠이라고 했으니까 언어를 영문으로 바꿔서 도둠 찾아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언어를 영문일 경우나 한글일 경우나 똑같이 글꼴 크기와 장평 자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 누르시면 되겠고요. 없던 거 추가시켜 줄 거고요. 블록 잡았던 걸 그대로 설정하겠습니다. 출력된 친구는 젠더 그리고 해라고 끝나고 있죠. 우리도 이렇게 적용했더니 똑같이 끝나고 있다. 제대로 적용한 거 맞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표를 작성하는 문제로군요. 표를 작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표를 기반으로 차트를 제작하는 문제입니다. 표를 만드실 때 오타가 나게 되면 차트도 연달아서 같이 오류가 나게 되니까 꼭 오타가 없도록 깔끔하게 입력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데이터 입력을 하실 때에 글꼴, 색깔, 명기되어 있는 대로 조건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2번 밑에다 커서를 둘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표를 만들 겁니다. 표. 줄수와 칸수 맞추셔서 만들기 단추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표 바로 제작이 되고요.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타가 없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글꼴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굴림 찾아주시면 되겠죠. 글자의 크기는 10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2번 문자의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 숫자의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숫자들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평균 구하는 아이들까지도 몽땅 다 같이 잡으셔서 오른쪽 정렬. 셀의 배경 색깔 보시면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만큼이 노랗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문제지를 직접 받으시게 되면 흑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노란색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명암 구분은 될 테니까 색깔 들어가 있는 이 부분 말하는구나 라고 유추할 수는 있겠죠. 범위를 쫘라락 잡으셔서 색상을 노랑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표를 작업하실 때 표 메뉴가 바로 보일 겁니다. 표에 채우는 색상을 노란색으로 주시면 될 텐데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빨강, 주황, 노랑 보이시죠? 노랑. 한글에 계산 기능을 이용하셔서 빈칸에다가 평균을 구하세요. 그리고 나서 캡션 기능으로 제목도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자리에는 X표 표시가 쳐져 있으니까 여기에다가는 굳이 평균을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계산값은 요만큼 잡으시고요. 답은 그 아래다 낼 거다라고 범위를 잡으셔서 그 범위 잡은 곳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블록 잡은 곳 계산할 수 있는 블록 계산식이 나옵니다. 블록 평균이라고 하시게 되면 평균값이 바로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캡션 기능을 이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표에 제목을 넣어주는 걸 캡션이라고 하고요. 표 근처에다가 커서를 두시면 이렇게 네모난 머시기가 잡혀요 라고 하는 화살표 보이시죠? 개체 선택 화살표이고요. 콩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캡션을 넣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표 1이라고 임의로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쪼로록 블럭 잡아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이렇게 캡션도 굴림의 10으로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캡션도 역시 블럭을 쫙 잡으셔서 글꼴 맞춰주셔야 되겠고요. 오른쪽에 붙어 있으니까 오른쪽 정렬 맞춰줄게요. 다만 위쪽으로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선 해결할 수가 없네요. 캡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자 합니다. 표 주변에다가 커서를 놓으시면 개체 선택 화살표가 떠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그 개체의 하나하나 속성을 직접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체 속성이 뜨게 되면 캡션에 대해서 위치를 주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아래쪽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 위쪽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설정. 나머지 선의 모양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맞춰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자리 끝자락은 2줄짜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끝에는 대각선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선의 모양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만큼입니다 라고 범위를 잡아 주시고요. 표의 테두리에 대해서 선의 모양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바꿔주실 수 있는데요. 테두리에 대해서 단축키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색깔은 영어로 C, 컬러라고 하죠.
선은 영어로 라인, L이라고 합니다. 단축키 L이라고 누르게 되면 바로 그 선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대화창이 떠요. 여기에서 바깥쪽을 2줄짜리로 할란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바로 보시면서 작업도 가능하시죠. 설정해 보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2줄로 바뀐 거 확인 가능해요. 이만큼이라고 제목 부분만 잡으셔서 라인 L 누르시게 되면 대화창이 바로 뜹니다. 아래쪽을 2줄만큼 만들게요 라고 종류 골라주시게 되면 보이시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만큼 블럭 잡으시고 라인 L 위치 선택하시고 종류를 골라주시고 마지막 대각선 요 부분도 라인 L 대각선이니까 이번엔 테두리 말고 대각선 탭으로 가셔서 선을 넣어줄 거예요 라고 눌러주시면 미리 보기에서 보여지죠. 표 제작이 끝났고요. 표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조건을 보시게 되면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한국, 스위스, 독일, 멕시코 요 값들만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결국은 색상을 이렇게 칠해준 요 부분까지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이번엔 차트를 만들 거예요. 차트. 문제에 보시면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묶은 세로막 대형 찾으시면 바로 차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데이터는 이미 표를 작성했기 때문에 편집이 필요가 없겠죠. 닫겠습니다. 표보다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는 그대로 아래쪽에 끌어내리셔서 표 밑에다가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가장자리에 조절점들이 보입니다. 크기를 조절하시면 결과물과 비슷하게 수정이 가능할 거고요. 차트에 대한 세부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데이터 값 이용했고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도 작업했습니다. 제목을 넣도록 할까요? 차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차트에 대해서 위쪽에 보시게 되면 디자인 메뉴가 바로 뜰 거고요. 없는 구성 요소는 추가하시면 돼요. 차트의 구성을 추가, 제목을 넣겠습니다. 차트 제목, 위쪽에다 넣으면 되겠죠? 위쪽. 차트의 제목이라고 만들어진 친구는 글자 바꿔놓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제목을 편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글꼴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군요. 도둠의 진하게 12라고 했으니까 글꼴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채워주는 거라든지 테두리 그림자에 대해서는 글자 모양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글자에 대한 얘기가 끝났으면 설정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속성에 대해서도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차트 제목에 속성이라고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개체 속성이 뜨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채워주는 색깔, 선의 색깔을 수정하실 수가 있겠네요. 채워주는 건 흰색이라고 했으니까 하양을 채워주시면 되겠고 테두리가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잘 보이도록 깜장색 선택을 하도록 하죠. 그림자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그리기 속성 옆에 보시게 되면 효과 넣는 것도 보입니다. 그림자를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했으니까 정확한 명칭 그대로 찾아서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자 들어가는 거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같이 보기 위해서 창을 좀 좁게 띄워놨기 때문에 개체 속성을 그때그때 닫도록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열어놓고 사용하셔도 지장은 없으실 겁니다. 제목 이외의 글꼴은 도둠의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나머지 글꼴 하나씩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글자의 모양을 편집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축 제목과 범례에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동일하게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축 제목을 보니까 단위 점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되어 있고요. 범례의 경우에는 테두리에 선이 보입니다. 그렇게 찾아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도구가 뜰 거예요. 차트의 구성 요소를 추가할 건데요. 축의 제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로 눕혀져 있는 아이와 세로로 서 있는 아이, 여기에 제목이 들어가는 거죠. 차트의 구성 요소에서 축의 제목은 세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축의 제목이 생성이 됐습니다. 오른쪽 버튼 제목을 편집하도록 하죠.
다만 방향이 좀 이렇게 눕혀져 있어서 섭섭하네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의 속성도 불러내도록 할게요.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에 대해서 글자의 방향을 가로로 눕혀주시면 되겠죠? 들어온 김에 범례의 속성도 들어가겠습니다. 바깥쪽에 선이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선이라고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선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나머지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나가는 요 선은 필요가 없는데 남아있군요. 그 선은 뿅 찍으셔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삭제라고 눌러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거를 해주세요. 세 번째 문제는 수식을 편집하는 문제입니다. 40점짜리 문제이고요. 1번과 2번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번호를 먼저 넣도록 할게요. 1번을 넣고 저는 위아래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1번 옆에다 커서를 둘 거예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이고요. 수식을 넣을 겁니다. 수식. 대화창에 뜨게 되면 키보드에 있는 아이들은 그대로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키보드에 없는 아이들은 모양을 보시고 찾으시면 되겠죠. 자세히 보시고 이 친구들이 그 기호 안쪽에 들어있는지 기호 바깥쪽에 들어있는지를 잘 구분하셔서 방향키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방향키로 보시고 그 커서의 위치를 정확히 맞춰주세요. 분수를 넣으려고 해요. 분수 위첨자를 넣겠습니다. 위첨자 방향키 이용하셔서 그 아이들 옆으로 가는지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죠.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작업이 끝났으면 이렇게 닫기 버튼을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입력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오타를 발견했다면 이 친구는 더블 클릭하셔서 다시 불러내시면 돼요. 네 번째 문제는 도형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도형들을 만드실 때에 글자가 들어있는지 글자가 안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글상자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직사각형을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가장 밑에 배치되어 있는 친구부터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리도록 할게요. 크기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크기를 꼭 준수를 하셔야 되겠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사각형을 만들 겁니다. 직사각형.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크기를 만들어 줄 거고요. 개체를 그리고 나면 위쪽에 그 개체에 대해서 속성들이 뜰 거예요. 크기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수정을 바로 해주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대화창을 띄워서 더블 클릭, 개체 속성의 기본부터 하나하나 맞춰가도록 할게요. 크기가 130에 145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이건 크기가 틀려지게 되면 답도 틀리는 거죠. 고정을 시켜서 안전하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색상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면의 색깔을 이라고 하셔서 원하시는 색상은 아무거나 골라주세요. 설정.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는 그 상자 이용해서 제작을 하시면 되겠죠. 가로 그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만들어 줄 거고요. 역시 테두리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뜰 거예요. 기본부터 하나하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언급이 되어 있을 때는 고정시켜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색상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데 그 채워주는 색상 파랑입니다 라고 해서 맞춰줄 거고요. 언급되어져 있는 건 여기까지지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 모서리가 뾰족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달라 보이죠. 언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유추하셔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선이라고 하는 탭을 들어가시게 되면 모서리가 현재 직각으로 뾰족한 상태인데 반원으로 수정을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안에 글씨를 넣도록 하죠. 글꼴과 크기, 색상에 대한 언급 그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들어있지 않은 사각형이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글자가 안 들어있는 직사각형,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상자에 대해서는 위쪽에 있는 메뉴를 이용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더블 클릭해서 크기부터 하나씩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넣도록 할 거예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께 제공한 그림이 있을 겁니다. 입력의 그림 가셔서 문서 안에 ITQ 안에 픽처라는 곳에 그림들이 쫙 들어가 있을 거예요.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로고 1번 열기, 십자가가 쫓아다니죠. 이 친구는 바로 도형 위에다 그리지 마시고요. 바깥에다가 빈 공간 쭈루룩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게 되면 도형 밑에 이렇게 깔리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크기가 있지요. 그 그림의 크기도 40에 30입니다. 라고 언급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도형이 이렇게 그림을 밟고 있기 때문에 배치를 굳이 도형 위쪽으로 올리겠다라고 본문가에 배치해서 글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권한을 주게 되면 도형보다 위쪽으로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더불어서 그림의 경우에 색상 값이 회색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좀 맞춰주시고 나오는 게 좋겠네요. 설정. 글맵시 넣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글맵시를 넣을 겁니다. 글맵시의 모양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꺾어져 있는 친구 갈매기형 수장 글꼴을 찾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궁서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여기서는 지금 수정하실 수가 없네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고 나오도록 할게요. 설정 역시나 도형 밑에 깔려 있는 거 확인이 되시나요? 개체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뜰 거예요. 크기부터 맞춰가도록 하죠. 글맵시는 50에 35. 도형 밑에 깔렸을 때는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권한을 크게 주시면 되겠고요. 색깔에 대해서 빨갛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채우기의 면색은 빨강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크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그 크기 맞춰서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맹그러진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개체들 중에서 그림의 경우에는 하이퍼링크도 연결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하이퍼링크는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아이와 연결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적용할 수가 없어서 세 번째 페이지 작업을 한 다음에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1, 2, 3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한 세트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글씨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크기 보시게 되면 13에 13짜리와 15에 15짜리 두 가지가 있고요. 글자가 들어있는 아이와 글자가 들어있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 구분해서 적용하셔야 되겠죠. 글자가 안 들어가 있는 친구 얘는 크기가 15에 15입니다. 글자가 들어있는 친구는 글상자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가로 글상자 쭉 만들어 주시고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이 뜨면 크기부터 맞춰주시면 돼요. 13에 13 크기 맞춰주시고요. 모서리의 선이 살짝 둥글죠. 둥근 모양. 색깔에 대해서는 흰색이라고 했으니까 채우기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서 설정하시게 되면 상자가 만들어져요. 오른쪽에 있는 상자에 대해서는 그 상자를 이용해라. 선의 모양은 점선이다. 까지만 되어 있고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그 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뜨면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겠고요. 선에 대해서는 선의 종류가 파선입니다. 라고 점선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안쪽에 채워주는 색깔이 없죠. 채우기는 없습니다. 라고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일단 모양들은 다 만들어졌어요. 그 안쪽에 글씨를 넣는다면 그 글자의 모양들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안쪽에 커서그 콕 찍으시게 되면 글씨가 이렇게 조그맣게 왼쪽 벽에 붙어 있는 거 확인이 될 텐데요. 글꼴을 도둠의 18 가운데 맞춰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타이핑은 하지 마세요. 그냥 글꼴만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도둠의 18 그리고 그 글자는 가운데 있어요.
왼쪽에 있는 번호 모양도 마찬가지 콕 찍으면 글씨가 왼쪽에 붙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친구도 궁서의 20 가운데 정렬이라고 글자의 모양만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세트를 잘 만들었으니 이 친구들을 한꺼번에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개체를 복사하실 때는 한 친구씩 하나씩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해제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동시에 선택하실 때는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친구들을 클릭하셔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을 누르시게 되면 더하기 단추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복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아래쪽으로 쭉쭉 끌어내리시면 복사가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글씨를 쓰도록 하죠. 직사각형의 색깔이 알록달록해 보이죠? 여러분들께서 흑백으로 문제지를 받으실지라도 서로 다른 농도를 가지고 있구나 정도는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도 색상을 서로 다르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색상을 선택하셔서 얘는 파란색이고요. 쟤는 노란색이고요. 얘는 초록색입니다. 라고 각각의 색상을 따로따로 적용을 해주세요. 처음에 답안 작성을 하실 때 말씀드렸다시피 4번 문제에서는 혹시라도 묶기를 하셨을 경우에는 0점 처리된다고 했기 때문에 개체들은 절대로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개체들은 제가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묶기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은 그 묶어져 있는 개체들 꼭 풀어주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는 데이터를 쭉 입력하시고 거기에서 문서를 편집하는 문제인데요. 여기 맨 위쪽에 있는 제목부터 본문, 그리고 번호를 매기는 문제, 표를 작성하는 내용,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제목까지 해서 데이터 입력할 양이 많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이사이 비어있는 부분은 엔터를 2번 치셔서 공간을 좀 확보를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겠네요. 데이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입력을 하시고 나서는 제일 위쪽부터 차근차근 문서를 편집하시면 되겠죠? 머릿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보다도 더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쪽에다 커서를 둘 거고요. 전체 페이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 있습니다. 머릿말을 넣을 거고요. 위쪽에다가 배치하도록 하죠. 특별히 모양은 없죠. 그 꼴에 대해서 언급된 대로 블럭을 잡으셔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도둠의 10. 작업이 끝났으면 머릿말 꼬릿말 작업되어 있는 거에서 닫고 나오겠다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시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요. 혹시라도 오타가 있다 싶으시면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수정 가능합니다. 제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글꼴 맞춰주도록 하죠. 블럭 잡으시고요. 책갈피를 넣어라 라고 되어 있죠. 4번 문제에서 그림의 하이퍼링크를 넣어라 라고 했던 친구는 바로 여기로 도착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던 거예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찍어 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에 책갈피를 넣겠습니다. 책갈피의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정책. 책갈피를 넣은 김에 앞쪽에 있었던 요 그림과 연결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림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하이퍼링크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들었던 그 한글 문서에서 책갈피를 넣어놨죠. 정책이라고 만든 책갈피와 연결시켜주세요 라고 넣기 해주시게 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이 친구는 뒤쪽에 있는 이 책갈피랑 연결이 된 거예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쿵 찍으시면 이렇게 바로 책갈피 꽂은 곳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덧말넣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커다란 제목 위에 어부바에서 올려져 있는 친구 보이시죠? 이걸 덧말이라고 해요. 쪼로로 블럭을 잡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덧말을 넣겠습니다. 위쪽에다가 넣을 글자만 입력하시면 되겠죠.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글자의 크기를 바꾸거나 아니면 기타의 속성을 바꾸실 때는 꼭 블럭을 잡으셔야 되겠지만 문단의 모양의 경우에는 블럭 잡지 않습니다. 그냥 옅니다 라고 위치만 찍어주시고요. 모양에 대한 아이들은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에 모여 있어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문단의 첫 번째 글자를 잘 꾸며주세요 라고 문단 첫 글자 장식이 들어있을 거고요. 뿅 찍고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는 아무런 모양이 없기 때문에 없음으로 되어 있지만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두 줄이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글꼴 보시게 되면 궁서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채워주는 색상에 대해서도 면색은 노랑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노랑 똑 떨어지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을 거고요. 앞서서 그림을 넣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 경로를 기억하고 있군요.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그 그림은 4번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림 4번을 보면 이렇게 악수하는 그림을 포함해서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이 친구를 다 불러온 다음에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 악수하는 손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옅니다 라고 선택하셔서 열기. 그러면 십자가가 쫓아다니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일단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림을 작업하고 있으면 위쪽에 그림에 관련된 메뉴가 촤라락 뜨지요. 그 중에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잘라서 쓰겠습니다. 가장자리에 깜장색의 칼날들 보이시죠? 그 친구를 조절하셔서 내가 필요한 건 요만큼이다 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림에 대해서는 위쪽의 옵션에서 수정을 하셔도 되고 더블 클릭해서 개체의 속성을 불러내셔도 됩니다. 크기는 40에 40 고정을 시켜 놓는 게 안전하겠죠. 바깥쪽에 여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2mm만큼이라고 했으니까 1, 2 적당히 배치하셔서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본문에는 항상 두 개의 한자가 들어 있습니다. 쪼라락 블럭을 잡으셔서 그 친구들에 대해서 한자라고 하는 키보드의 한자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면서 단어가 보입니다. 한글과 한자가 나란히 입력될 수 있도록 입력 형식을 찾아주시고요. 바꾸기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6아라고 하는 친구도 한자 눌러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더불어서 특별한 단어에 대한 설명을 잡아주기 위한 각주라고 하는 기능이 있네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 설명을 하려나 봅니다. 여기요 라고 위치 찍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에 각각의 페이지에다가 주석을 달아줄 거예요. 각주. 아래쪽으로 화면이 훅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설명에 대해서는 입력이 끝났고요. 그 각주를 구분해 주는 선 5cm라고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선의 기럭지는 5cm 그대로이니까 수정이 필요하진 않을 텐데 앞쪽에 있는 번호의 모양은 좀 달라 보이죠. 우리는 반가로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동그라미 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모양만 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주 미주의 모양이라고 선택하셔서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가나다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모양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주석 작업이 끝났으면 제 끝자락에 닫기 눌러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닫기. 이렇게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건 주석으로 가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가시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라는 뜻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특수기호를 넣도록 할게요. 인구 연령 구조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 앞에다가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특수기호를 찾도록 할 건데요.
문자표에서 여러분들께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썼던 것들이 있다면 바로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내가 썼던 게 없다면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를 다시 한번 누르셔서 표를 띄워주시고 찬찬히 찾으시면 되겠죠. 넣기. 글자의 크기도 맞춰주도록 할까요? 이만큼이라고 블럭 잡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굴림입니다. 크기는 18입니다. 색깔에 대해서 인구부터 격자까지 요만큼만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그 글자의 색깔과 음영색은 바깥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서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군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글자 모양 메뉴가 있습니다. 글자의 색은 흰색이고요. 음영의 색은 빨갛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미리 보기 이렇게 표현되는 거 확인하시고 설정하시면 되겠죠. 표에 대한 제목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특수기호를 넣을 거고요. 기울여주는 것까지는 나와 있는 서식에서 찾으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강조점을 찍어주는 내용은 또 여기 나와 있는 서식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죠? 범위를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글자의 모양 넘어가시게 되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기본에서도 나와 있지 않군요. 강조점은 확장 탭에 있습니다. 강조점을 찾으시면 되겠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공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강조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문단의 번호 기능을 이용해서 A, B 그리고 소문자 A, B라고 이렇게 1수준과 2수준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네요. 이만큼이라고 블럭을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할 수 있는 메뉴들이 뜰 거예요. 글 머리표 문단 번호를 찾으시면 될 텐데요. 가장 비슷한 아이 대문자 A로 시작하고 있는 아이는 이 친구로군요. 하지만 정확히 일치하진 않으니까 사용자 정의로 가셔서 조금 편집을 해주도록 할게요. 보시면 꺽쇠의 1이라고 하는 건 1수준이란 뜻이고요. 뒤쪽에 마침표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그 모양에 대해선 불만이 없으니까 그대로 갈 거예요. 1수준의 경우에는 20포인트만큼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라고 했네요. 번호의 위치만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번호의 위치를 20포인트만큼 오른쪽에 붙여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한 발짝 물러난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 수준에 대해서 라고 선택을 했고요. 이 수준도 역시 꺽쇠의 2라고 하면 이 수준 뒤쪽에 점이 찍혀 있죠. 그런데 여기 동그라미 A라고 하는 곳에는 점이 찍혀 있지 않군요. 그렇다면 점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의 모양은 동그라미 소문자 ABCD니까 이 친구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수준의 경우에는 30만큼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네요. 번호의 위치를 다시 30만큼 오른쪽 두 발짝 물러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1수준과 2수준에 대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설정하고 적용을 하시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1수준으로 적용이 됐는데요. 우리는 1수준 밑에 두 개의 2수준이 있는 걸 확인 가능하네요. 요 두 개는요 라고 두 줄 몽땅 잡으셔서 서식 메뉴에 가시게 되면 수준을 증가시켜 주거나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수준으로 감소시키게 되면 이렇게 두 발짝 물러나는 거 보이시죠? 얘네들도요 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뿅 찍게 되면 이렇게 두 발짝 물러난 이 수준 적용이 됐습니다. 1수준, 2수준, 수준 잘 맞춰서 번호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줄 간격을 180%로 잡아주세요 라고 했네요. 요만큼이라고 블럭을 잡으시고요. 현재는 기본 줄 간격이 160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180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간격이 조금 더 넓어질 거예요. 표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까요?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크기, 정렬, 그리고 색깔과 선 모양을 맞춰주실 수 있을 겁니다. 글꼴, 도둠을 찾도록 할게요. 크기는 10. 가운데 정렬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선의 모양의 경우에는 단축키를 쓰시는 게 빠르다라고 했죠. 라인이니까 L 눌러서 선의 모양을 찾아주시고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없습니다. 선이 없습니다. 왼쪽, 오른쪽이요 라고 하면 이렇게 미리 보기 확인되시죠? 설정에서 나와 보시면 왼쪽, 오른쪽에 선이 없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위쪽과 아래쪽의 경우에는 두 줄짜리네요. 몽땅 다 선택, 라인 L. 두 줄짜리로 설정, 위와 아래가 그래요 라고 모양 확인하시고 설정하시면 그렇게 적용된 거 보이시죠? 제목 부분에 대해서도 라인 L 누르셔서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 두 줄입니다. 다만 제목의 경우에는 색깔도 들어가 있으니까 색깔에 대해서도 배경 색깔을 설정을 하고 오시는 게 좋겠죠. 배경 색깔을 그라데이션으로 시작하는 색깔은 흰색, 끝나는 색깔은 노랑. 가로로 수평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가로라고 유형을 찾으시고요. 수평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설정. 마지막 아래쪽에 있는 제목은 글꼴 크기 그리고 정렬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창에서 수정이 가능한 건 거기서 처리를 하시면 될 텐데요. 장평에 대해서는 서식창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군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 모양 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기본부터 확장, 테두리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장평은 105. 쪽번호를 넣어서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맨 끝에다가 커서 깜빡깜빡 두시면 전체 페이지에 해당하는 건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쪽 번호를 매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으니까 위치 잡으시면 되겠고요. 번호의 모양은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죠. 가나다. 줄표는 넣지 않겠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거 줄표는 해제하도록 할게요. 설정하고 나오시게 되면 번호가 다라고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 친구 마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시작하는 번호를 5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번호로 시작할 거예요 라고 바꿔주도록 하죠. 시작 번호는 5 마라고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여기까지 해서 입력이 쭉 끝났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빠진 게 없는지 쭉 확인을 해보시고 오타난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시고요. 지금 쪽번호의 경우에는 앞쪽의 페이지에도 다 같이 적용이 됐는데요. 그 쪽번호는 보여도 안 보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친구가 보이는 게 눈에 거슬린다면 각각의 페이지에 가셔서 그 친구들은 감추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거는 감추지 않았다고 해서 감점이 되진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9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